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송배전공학 18강-1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9장 이상전압, 그래서 9-3절 외부 이상전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6가지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83회 1교시 문제였죠. 가공 송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초고압 변전소의 절연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과 상용 주파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이 앞부분은 오늘 우리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어서 뒷부분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주파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번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120회 1교시 문제죠. 표준 충격 전압파형을 그리고 파도장 및 파미장, 파도 준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여기서 표준 충격 전압파형이죠. 전류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압파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파도장, 파미장, 파도 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이 파도 준도가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변압기에 그 절연 설계를 할 때 피대기와의 이격거리를 따질 때 파도 준도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송배전공학 18강 올해 1월 2일 유튜브 영상을 이미 제작을 했으니까 꼭 내용을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121회 4교시죠. 자, 전력계통의 절연은 이상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상전압의 원인을 열거하고 각각 설명하라. 이거 보니까 1번과 3번이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마치 3번 문제처럼 생각하고서 푸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은, 자, 여기서 이제 1교시니까 10점짜리고요. 이것은 4교시니까 25점짜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외부 이상전압의 원인이 다양하겠죠.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열거하고 각각 설명하라, 이런 거죠. 근데 1번은 뭡니까? 상용 주파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만 간단하게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이죠. 예상 문제입니다. 자, 무브화 송전선로를 차단할 때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 서술하라. 단 제동 저항이 없다. 그죠? 제동 저항이 있는 경우와 제동 저항이 없는 경우는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문제 5번 예상 문제죠. 자, 계통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종류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라. 이건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차단기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차단기에 대해서 종류별 특징, 이것은 각각 그 차단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자, 선로의 단선시 등에 발생하는 기본파 철공정 이상전압의 크기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봐라.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크기를 한번 구해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 1번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답을 보시고 잘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는 뭘까요? 상용 주파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계략적인 원인을 설명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상용 주파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의 계략적인 개요. 1번, 주 원인은 계통의 선로를 차단 투입 시에 발생하는 거죠. 차단 투입 시에 발생할 때 왜 가전압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이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이 인덕턴스에 아주 작은 시간이 가해지는 거죠. 그죠? 전류 변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큰 기전력이 유기가 됩니다. 이 식 자체를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 이 DI가 카로 변화할 것이고 DT는 마이크로세크로 변화하고 L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 헬리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거만 봐도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10의 6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큰 전압이 발생한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선로 인덕턴스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큰 전류의 변동이 발생하면 선로에 큰 전압이 발생돼요. 일부는 과전압으로, 또 일부는 서지로 표현된다. 그죠? 큰 전압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고. 자, 두 번째. 자, 또한 계통을 운전 시 선로 또는 전력용 기기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의 에너지를 교환 시 공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철공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 이제 더 설명을 하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과전압의 발생 예를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과전압은 어떻게 발생된다고 했냐면 이게 이제 전압파형이라고 봅시다. 전압파형.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류는 지상인데 극단적으로 90도 넣는 걸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류죠. 이게 전류. 자, 요거 이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단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차단은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차단은 아무 때나. 자, 이렇게 차단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초파가 발생이 되니까 요렇게 점호가 될 겁니다. 점호가 되는데 어떻게 전류 0점에서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요때 발생된 전압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크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이 아크 전압과 계통의 전압 차에 의해서 어떻게 돼? 차단기에 지금 이만큼의 전압이 가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단기에 이만큼의 전압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이 차단기가 이 극한 전압을 이기지 못하고 절연이 파괴돼 버리더라. 그러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과도 진동 전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압 제로에서 소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발생하는 것은 지상 전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바로다. 그래서 요때 바로가 한 번 되고 요때 바로가 또 한 번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재바로다. 그래서 요 그림을 여기에다가 과전압의 발생 예를 하나 설명 들어가 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죠. 또 다른 내용을 더 설명드리면 정상 운전 상태에서 계통 주작 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락, 단락 등 이럴 때도 고장 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죠? 자, 그 결과가 뭐냐? 이 정상 운전 상태에서 계통 조작 시 발생하는 경우하고 단락, 지락, 고장 시 발생하는 경우의 결과 상용 주파수 및 그 배수 주파수로 지속적인 이상 전압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천 사이클로부터 수만 사이클까지 과도 진동 파형으로도 발생을 하더라. 이게 써지죠. 자, 그래서 그 종류를 계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도 진동 전압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천 수만 사이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통 조작 시에는 이렇게 한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시에도 한 3가지, 지속성 이상 전압에도 3가지,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시에 4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발생되느냐, 상용주파 전압에서 왜 발생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요 부분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처럼 10점짜리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안지 작성해 드렸던 요 내용으로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